안녕하세요. 정병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금 동영상 앞에 앉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성당에서 2박 3일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그 요독이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을 듣는데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PCM 수업의 책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저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고, 그리고 저의 삶이 고스란히 이 5단계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리학 공부할 때도 이 5단계가 들어가는데, 로스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책이었어요. 어제 PCN 교육에서는 투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를 다루는 책이었지만은 이 책을 어제 아이슬란 대표님이 피독을 해주시고 저 또한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읽는 동안에 계속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단계였어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감정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저는 모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일찍 이 책을 좀 알았거나 그랬더라면 좀 더 그 단계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도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배웠고 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뛰어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늘 제가 제 삶에서 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항상 처음부터 그래, 이 삶은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러면서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단계는 부정인데 설마 이게 내 인생일 리 없어, 이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결혼이 이상하다는 거를 알았지만은 아니야, 이러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 이럴 거야, 그리고 어딘가 틀어졌고 뭔가 잘못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냥 애써 아니야, 이럴 리는 없어.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거나 뭐 하면 그래, 변할 거야, 그리고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뭔가가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제 안의 거를 모든 걸 끌어다가 이 덮어씌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애면하면서 아닌 척, 그리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잘못돼서 이럴 거야 이러면서 그런 단계들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괜찮은 척, 아닌 척, 그리고 어, 이 부정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병원에서 애가 질적급이 나왔을 때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 오진이 나왔을 거야 이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도 또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투자에 집을 전체 잃고 투자에 실패했을 때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지금만 잘 견디면, 그리고 이게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 그러면서 항상 어떤 게 큰 게 다가오면은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부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분노가 생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왜 나만 이런 신랑을 만난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어, 이런 진단이 나온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모든 전 재산을 잃어야 돼, 그리고 몸이 또 아파하고 뭔가 했을 때도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야 돼 이러면서 음, 분노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죽고 싶고 이 세상이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러운 척은 안 하지만 항상 남이 부럽고 여동생이 부럽고 신랑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이러면서 음 모든 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러면서 어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남을 탓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두 내 탓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또한 짊어져야 될 짐인 거고, 내가 뭐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한테 뭔가 다른 일을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시는가요? 뭔가 이렇게 반전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많이 저는 찔렀던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가 아니고, 네가 네가 그 단계에서 네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내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가 그때 힘들어도 아이에게 좀 더 태교를 해줬어야 되고, 좀 더 네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줬어야 되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탓을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자에 실패를 했을 때도 네가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저에게 그 굴레를 씌우다 보니까는 그거를 무시하고 애면하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였겠죠. 모두 제 잘못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선택한 것도 저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힘들고, 저 탓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더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이 죽어야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타협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3단계.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리고 그 의미를 저희 아이한테, 그러니까 살아가는 의미 부여를 저희 큰애한테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만 낳게 해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고, 다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만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나는 다 모든 걸, 내 목숨도 다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 살아남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은 타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고 다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런 삶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때는 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느님에게도 제가 타협을 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감사한금도 하고 열심히 나쁜 짓을 안 하고 살 테니까 제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느님만 위해서 살 테니까 나머지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서 뭔가가 타협하고, 그리고 어떤 뭐든지 감사를 많이 했던 것들도 이런 타협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분노하고 부정하고 이러니까 더 힘들고 우울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아이에게 경제적인 거에 나중에 제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아이 아빠가 그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들 물어보는데,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여야지 제 아이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이의 아빠이고, 아이 아빠는 능력이 안 되고 알코올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내친다 그래서 뻔히 그 사람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차라리 그냥 옆에서 이
지켜보는 게 덜 힘들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냈다가 고독사를 한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전데, 그 책임이 어 아이한테까지도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책임을 졌던 거지, 제가 너무 착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최선의 타협은 어떤 거였을까? 그랬을 때 아이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아이한테 그 불똥이 튈까 봐 그랬던 거지. 음 오로지 정말 모든 것들이 제가 마음이 넉넉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고 이래서 그러지는 않았더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저를 꺼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4단계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 아빠도 보내고 저희 큰애도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저희 둘째도 유학을 가게 되고, 모든 게 이제는 제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게 버티다가, 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게 내려놓으니까 우울감이 왔던 게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제 나라는 사람은 꽁꽁 숨어서 모두 네 탓이야. 네가 네 삶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넌 책임져야 돼. 그리고 네가 잘못 선택한 삶이니까 네가 다 짊어져야 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네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네들 삶까지 책임져야 돼.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인데 저한테 너무 많은 이제 무거운 짐을 줬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버티다가 겉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다 된 것 같았는데 오로지 저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가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도 제가 알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거를 전혀 감지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왜 그게, 나는 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제 다 괜찮고 모든 게 이제는 내 임무도 안수가 됐고 어 그랬는데 제 안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오로지 숨어있는 저만 있었던 거. 모두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저만 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울이었고 그게 밑바닥이었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제 PCM 아이수연 대표님의 그 피독을 들으면서 이게 인생사가 모든 게 누구든지 이런 투자든 이런 아이를 키우든 모든 사람들의 그 감정이 이 5단계가 거쳐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감정들이 제가 지금 이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단계를 또 안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이 단계를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거를 지금은 내가 분노구나, 지금은 내가 타협이구나, 지금은 우울이구나,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상담 심리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동 심리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 바탕은 이게 심리학 공부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이 마음에도 그 풀어진다는, 이제 이게 뭐를 하지만은 이거와 그때 공부했을 때 이거를
느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 인생에 이거를 접목을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론으로 배워야 됐고 저는 아이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아이하고만 관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이 경험치로 이게 접목을 시켰던 게 아니라 오로지 제 아이, 제 오로지 표는 제 아이였으니까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하고 나서 아이 그 진단이 하고 나서는 저의 미래도 아이였고 과거도 아이였고 현재도 아이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도 나고 미래도 내가 먼저 우선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심리학 심리 상담도 받고 신경정신과도 가고 우울증 약도 복용을 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지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어린애를 23살 4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굴레를 씌우고 모두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제가 위로를 해서 꺼내고 아무리 상담을 받아서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러고 꺼내도 본질적인 거 너 애썼어 수고가 아니라 널 이제부터 인정할게 이걸 제가 꺼내야 되는데 그걸 못 꺼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3년이라는 상담을 받고 신경증식과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뭐를 하고 이래도 제 안에 있었던 기본 본질은 꺼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정말 꺼내기 시작한 게 이런 PCN 교육 그리고 아이스란 대표님과의 이제 코칭을 통해서 아이스란 대표님께서 계속 건드려 주니까 제가 제 안의 거를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건드려 주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많이 불편했고 힘들었고 저를 바라보라는 그거 뭔지를 몰라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는 이제 다 꺼냈는데 더 꺼낼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알순환 대표님 하고의 그 1대1 코칭 수업도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 안에 저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꺼내진 게 아니고 아이슬란 대표님한테 푸시 받을 때마다 이런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영상을 남겨야 됐고 그리고 콜드콜이라는 거를 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겪고 났을 때 저와의 대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해봤을 때 나는 이제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나는 나에게 그냥 어, 나라는 사람만 좀 알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컸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타협하려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난 됐는데 이 정도 삶이면 됐는데 이 정도 내가 이제는 일어났으니까 됐는데 이 정도 해서 제 안의 거는 다 꺼내지 못한 채 이제 겉모습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삶에 살아온 거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인정이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안 해주면서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만 그거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스강 대표님에게 계속해서 이런 푸시를 받고 이런 이 퓨전 교육 독서를 통해서 그 독서가 제 삶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으면은 그냥 하나의 그래 투자의 실패, 그래 내가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그랬어, 이 대목만 생각을 이렇게 한 면만 봤다면, 지금은 이거를 전체 삶의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아이 아빠의 결혼 생활, 아이의 그 문제, 그리고 실패의 문제, 그 다음에 제가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였는데, 늘 제가 만성 우울증이었던 게 그때마다 마지막에는 우울증에는 다른 게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니까 그냥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건데, 이제 모든 것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였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저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 이제 괜찮아, 상담 선생님이 이제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런 거에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처방해 주는 대로 이렇게 갔다가 끝내는 그걸로 또 다 잃었을 때 결론은 제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아이 아빠의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혼도 했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떠나가지를 않으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생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어디다가 뚝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또 제가 모든 걸 실패를 하니까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타협을 한 게, 그래, 이 사람 내보내서 혹시 내 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이 애롭지 않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그 타협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그게 내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이 또한 병원에서 이 아이는 이제 집적장애 2급으로 나중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 보낼 생각으로 했을 때 그때 분노가 나오고 또 이러면서, 거기에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해줄 수 있는 거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다 해봤지만은 병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다시 또 찾아 나선, 제가 직접 공부를 하고 제가 직접 이 아이와 한 몸이 돼서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왔다는 이런 게 되는 거고, 투자의 실패도 처음에는 밑바닥에 가서 정말 이대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정말 저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가면은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거였죠. 끝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기만을.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다시 제가 직접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뭔가 이러면서 결론은 또 내가, 그러니까는 항상 그 타협이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좀 해줬으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줬으면, 내가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망하진 않을까 뭔가 했다가 밑바닥까지 가서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을 때, 그때서야 일어선다는 거를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옆에서 누군가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피드백을 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실행하지 않고 내가 그 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지 않는 이상은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나올 수가 없을 때 사람은 그 코너에서 어디로 나갈 건지 이 창의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생각이 오는 건데, 그게 못하면 이제 뭐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제안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 마지막 단계 우울증이라는 것도 걸렸을 때도 마지막에 제가 약을 병원에 가서 그때는 여유도 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정말 그동안에 못 해 봤던 거 럭셔리한 여행도 해 보고 해 보라는 거 다 해 봤는데 거기에서 제 안의 공허함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우울증 복용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약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약 부작용이 생겨서 이래서 정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약을 갖다 복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약을 끊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수면제를 끊고, 그다음에 제가 또 관절도 그때 이제 안 좋더라고요. 관절약을 끊고 뭔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제 제가 저희 아들을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에서 아토피가 심하면은 먹지 못해야 될 음식이 많아요.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 그런데 저희 아이는 신장도 하나 없고 어 예소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음식을 가려야 되는데 이 아토피 때문에 먹어야 될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책에서 제가 그때 어느 책인지 모르겠어요. 어 이 약으로가 약이 병원 약이 아닐 때는 자연의 음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아토피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때 정면 승부를 또 했던 게 아토피 약을 먹이지를 않고 저는 그대로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 대신에 인제 유기농, 그리고 직접 저희 아이가 또 기관지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약 재료를 사서 직접 끓여 먹이는 걸로 그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도라지, 홍삼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말리고 그거에 대한 거를 웬만한 한약 재료들을 직접 다 사서 말리면서 직접 그걸 약탕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365일 동안을 어 저희 집은, 그니까 둘째는 그래서 병원을 안 다녔던 게 어 그런 부분들에서 어 이 약탕기에 항상 저희 집은 365일 그 모든 약초를 제가 달여서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한의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인 게 아니라 제가 어 직접 두유도 검은콩을 늘 삶아서 직접 갈아서 먹이고, 그러면서 아토피가 올라오면은 또 치유를 같이 하면서 병행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5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아토피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기침을 했던 그 장기침도 멈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또 깨달았던 게, 그래 뭐든지 5년 이상을 해 보면은 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고, 제가 2008년 9년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여기 온형 탈모가 생겼어요. 어느 날 여기가 뭐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허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원형 탈모에 좋은 게 뭔가.'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때 인제 검은콩이 머리에 좋다고 해 가지고 검은콩도 제가 삶아서 한 5년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쨌든 간에 그거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다시 다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일에서는 10년 이상 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어떤 병이든 뭐든 간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최소 5년 이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제 몸이 그렇게 되니까 약에 의존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애들은 제가 약을 먹이지 않고 다 음식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못 해요. 뭐 김치찌개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맛있게 참기름 묻혀서 이런 거는 못 하지만은 건강식 요리는 쓰다쓰닥 잘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강아지도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삶아서 먹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가 제 몸에 이제 또다시 이런 도테라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이라는 걸 접하고 나서 그 오일 공부 100가지 정도 되는 거를 한 3개월을 통해서 부동산 일도 접으면서 제가 여기에 또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 몸에 모두 실험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 일체 2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고 감기가 걸리면은 2개월 이상을 갔는데 지금은 제가 그 오일을 통해서 어 모든 것들을 먹고 바르고 뭐 마시고 뭐 화장품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냥 남의 말을 들어서 "이거 좋다더라." 했을 때는 그 순간은 좋아지고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부작용이 나고 뭔가 했을 때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 때는 집착을 하고 몰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된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거를 깨달았던 게 이번에 제가 또 PCN 교육 아이스간 대표님하고도 이 교육에 이렇게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근데 세상에 공짜로 하다 보면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제가 인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0만 원짜리 교육을 들으면 10만 원어치만 얻더라고요. 1000만 원어치 교육을 들으면 1000만 원어치 반드시 교육비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제 그렇게, 왜냐면 저희 아이를 제가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교육비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제가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냈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 교육비만큼 돈이 나오고, 저 또한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손님에게 저는 제가 이 수수료고 뭔가 하고 이랬을 때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냥 공짜로만 컨설팅을 해 주기 시작하면은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돈을 받고 하는 거는 그게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그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 떠안을 생각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상의 이 컨설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분 또한 160억 이라는 160달러인 거야.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이 단계가 거쳐왔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말이 이런 잘잘하게 많은 실패를 해보다 보면은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면은 어 이런 경험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묵한 거는 뭐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간다는 거는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지금의 내가 받아들이고 꺼낼 수 있고 어 인정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게 내가 실패했고 나는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서 이제는 치열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을 아이수연 대표님한테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치열한 삶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런 책을 읽고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온 거에 접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이거에 또 한번 감사를 느꼈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 여행에 그 성지순례 성당 사람들과에 다니면서도 이전에는 그 성전이라든지 그리고 자연의 푸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끽해 보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걸 가면 저는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로지 즐기지 못하고 가서 쉬러 가는 것만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빡센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을 다 즐기기 위해서, 제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이렇게 즐기니까 그냥 사진 찍기에 급급했던 것보다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담아내는 게 오로지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정말 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전에는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를 뭐 사진도 더 찍고 뭐 이런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오로지 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제 감정에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PCM을 들으면서, 예전에 지금까지 저는 그 교육을 듣고 나면은 바로 이 동영상을 찍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랬는데, 어제는 너무 졸린 거예요. 정말 수업 시간에도 너무 졸려서 막 하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일단은 자고 내일 찍어서 올리자. 그리고 잤는데 정말 푹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해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켜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게 내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온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트럼프 전략을 써라. 그리고 외부에서도 너 정말 잘 살아왔어.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살아왔어. 난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이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점점 제가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즐기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내보내야 될 거는 내보내고 이런 게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로스라는 책이 투자 실패에 대한 책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이 책이 제 삶 전체를 간통하는 감정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PCM 수업을 들으면서도 정말 제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고 항상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느끼는 거는 다 누구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오히려 더 많이 힘든 것 같아. 이 감정의 노동이 저의 또 살아온 삶하고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감정이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우울증도 오고 또 빨리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쉽게 삶이, 근데 정말 삶이라는 거는 이 가벼워지려면은 무거운 거를 다 겪어봐야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삶이 가볍다는 거는 아이들, 강아지, 그리고 뭐 정말 이런 정상적인 평균의 IQ를 가진 사람들은 삶이 살아가며 갈수록 무겁다는 거. 하지만은 그 무거운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삶이 가벼워진다는 거를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야 삶이 좀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내려놓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 내려놓는다는 게 뭐 모든 것들이 뭐 일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가고자 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물질적인 삶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적인 삶에서도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제가 가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타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거를 꺼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가다 또 안 가면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고, 이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가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감정의 이런 소통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거할 거는 제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 삶이 좀 가벼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 감정 안에 저와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게 진짜 나를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좋고 책을 통해서도 좋고 누군가가 저한테 좀 일찍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더라면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멘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감정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모를 때, 물어볼 때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중심을 빨리 잡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면서, 하지만은 저는 제가 잘했던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끝까지 끝점에 가서 무너졌을 때 그때는 저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 문제, 아이 문제, 실패 문제, 제가 또 마지막에 저를 찾는 문제, 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찾지 못해서 끝장까지 갔을 때는 끝에 오로지 제가 해야지, 그리고 그게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실행을 해야지 된다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이승현 대표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라 그랬을 때 나는 유튜브를 할 줄도 모르지만은 기계치에다가 말할 건덕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무작정 그래 뭔가가 있을 거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걸 깨달은 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콜드콜이라는 거를 해서 천통 정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정말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가정들이 힘들구나. 하지만 막상 자영업자를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경계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친절하고, 거기에서 또 거절을 같은 거를 배우면서 저 또한 제 일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친절하고, 거절을 예전에는 그냥 저분이 집을 사러 오시는 분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잡상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면은 애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 보험하시는 분이 오든 무슨 전단지를 오시는 분이 오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좀 더 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제가 또 글쓰기 같은 거를 이제 게시글에 쓰다 보니까는 잃어버렸던 이런 언어들이 이제는 조금씩 단어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이렇게 뭔가 했을 때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고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 감정에 예전에는 어 억눌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 나와서 잔잔했던 게 이게 터져 나오면 무섭게 터져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인제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감정에 이게 지금도 힘들고 불편하고 두렵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그 감정을 제가 알아차리고 나서 이거를 빨리 현실로 돌리기도 하고 이성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 어 이게 인제 제가 많이 이런 그 PCM 아이슬란 대표님 1:1 코칭, MF 케어를 통해서 바뀌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치들이고, 제가 경험해 온 것들을 여기에 오로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뭔가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걸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나를 애면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솔직해졌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내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타인의 말이 우선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로스라는 책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은 독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5단계를 거쳐가는 게 모든 사람들은 삶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